임진왜란 때 사용된 조선 수군비장의 무기, 판옥선과 화포 총통. 이 동영상은 초록 빛의 공방의 1592 격전의 길을 걷다의 도서, 협찬을 받아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 조선시대의 우리 수군은 독자적인 편제와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어떤 적과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병력이었습니다. 조선은 삼포회란과 을묘해변을 겪은 뒤에 왜구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맹선을 대체할 판옥선을 건조해 여러 수영에 배치해놓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은 3개의 층으로 선체가 구성되었으며 갑판에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함교인 판옥을 올린 형태를 지녔습니다. 함선의 둘레에는 총구를 설치해 동시에 여러 발의 함포를 쏠 수 있고 배둘레에는 두꺼운 방패를 세워 화살이나 총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3층으로 구성해 2층에서는 노를 젓는 사람인 격군들이 안전하게 노를 저을 수 있었고 3층에서는 병사들이 무리 없이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선체의 크기 역시 기존의 대맹선보다 더욱 거대해졌으며 125에서 310명이 탑승할 수 있어 바다에 떠다니는 하나의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군함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통째로 짜고 쇠기를 박아 건조했기에 함포 사격 시 반동을 잘 견뎠습니다. 또한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형태로 남초나 갯벌에 쉽게 좌초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군함이 크기와 내구력에서 일본 군함을 압도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함으로 당시에는 전선이나 판옥전선이라고도 불렸는데 총통과 신기전 등 화약 무기를 이용한 원거리 함포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명종 10년인 1555년에 을묘해변 직후 기존 전선인 맹선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에 새로운 전선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고려시대 주력 함선인 누전선을 개조해 건조했습니다. 최초 설계자는 당시 정극인의 오세손이자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포 만호였던 정걸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죽은 후에는 나대용 등이 전선 연구를 계승했습니다. 정걸은 임진왜란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했으며 행주대첩 당시 충청수사로 조선군에게 화살을 보급해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판옥선의 판옥이란 널빤지 위에 올린 망루나 장대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함선의 판으로 한 층을 더 쌓고 무관들의 지휘 및 전투용에 망루를 올린 배라는 뜻입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군함의 지휘관이 서 있는 누각이 바로 판옥인데 태종 8년인 1406년까지 조선 수군 군함은 크기에 따라 대선, 중선으로만 불렸습니다. 세종 때에도 가장 큰 대선은 소수에 불과해 당시 조선 수군 군함 대다수는 병선이라 불리는 중간 크기 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세조 11년인 1465년에 전투와 조운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군함 개발이 추진되어 맹선이 건조되었는데 규격에 따라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으로 나누어 각각 80명, 60명, 30명이 승선 가능한 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포회란, 사량의변,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더 이상 맹선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맹선은 수심이 낮고 거친 서해안에서 좋은 선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의 평저선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재빨리 움직이는 외선은 추적하기 힘들었으며 각종 총통들을 탑재해 덩치도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왜구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초보적인 화약 무기와 누각을 탑재하면서 대형 맹선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 새로운 전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소함주의자와 대함주의자 간의 토론이 이어졌고 대함주의자들의 의견대로 판옥선이 탄생했는데 이후 다른 함선들은 보조용이 되고 판옥선이 싸우는 역할을 맡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은 전쟁이 나면 민간 선박을 징발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조를 약간하는 정도였지만 판옥선은 전투를 위해 설계되고 건조된 함선으로 포격을 상정한 함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속항해 능력이나 수속력은 현저히 떨어졌는데 근해 방어를 상정한 함선이라 배에서 먹고 자며 며칠씩 돌아다닐 보급품을 실을 자리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벌어진 해전도 도서 지역 및 연안을 끼고 싸웠으며 먼 바다에서 싸운 전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전함들은 가벼운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녹나무, 삼나무를 사용했고 선체의 구조가 얇아 내구도가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판옥선은 가시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단단한 나무를 이용했고 한선답게 완전 조립식이라 남은 부품들을 이용하면 수리가 용이했습니다. 또한 평저선이라 선회력이 뛰어나서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화포 탑재량이 엄청나고 결정적으로 조직적인 포격이 가능한 주력 전투선이라 일본 수군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백병전에서도 일본 수군의 함선들보다 유리했는데 당시 일본의 주력 함선이었던 세키부네나 코바야부네는 판옥선보다 작고 높이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선을 하려면 공성전을 하듯 판옥선의 병사들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쏘는 화살포, 장병기를 버티며 승선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도 이런 판옥선의 장점을 파악해 확보하려 했고 실록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포섭된 조선인을 통해 판옥선과 비슷한 배를 만들게 해 확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판옥선의 수는 임진왜란 전 기간을 아울러도 매우 적었는데 임난 발발 직후 이순신이 처음으로 출동한 우포해전에 동원된 것은 겨우 28척이었으며 그중 4척은 경상우도의 것이었습니다. 2차 출동인 당포해전 때는 전라좌도 23척, 전라우도 25척, 경상우도 3척을 합한 51척, 부산해전 때 전라좌우도의 판옥선을 합하여 74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여러 해전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 뒤에도 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판옥선이 매우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대들보를 뽑아 대포에 넣어 쏜다고 했던 총통과 대장군전.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이 활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를 꼽는다면 화포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각종 화포를 개발했으며 조선 초기에는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이 아버지의 화포를 개량하고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화포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진왜란 때도 왜군을 무찌르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낸 밑바탕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화포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통입니다. 청동을 주재료로 제작되었던 총통은 구경과 길이를 기준으로 크게 천지연왕 4개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큰 구경과 길이를 지녔던 천자총통은 길이 약 1.3m, 구경 128mm의 사거리는 약 1.44km인 1200보였고 그 뒤로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이 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컸던 천자총통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성능에 비해 화약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으로 화약값이 비쌌던 상황에 많은 화약 소모량은 적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래 등급의 총통이 사거리가 더 잘 나왔는데 이런 이유로 실제로 우리 민족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총통은 중소형 화포인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이었습니다. 전투 양상에 따라 총통의 다양한 발사체를 사용했는데 수많은 병력을 살상할 때는 새알 크기의 탄알인 조란환을 수백 개씩 넣고 발사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총알이 널리 퍼지는 산탄총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공성 시에는 철로 된 탄알이나 납으로 된 탄알, 돌을 깎아 만든 탄알을 사용해 화약이 터지면서 성벽이나 성문을 깨뜨렸습니다. 이외에도 통나무나 철제 기둥의 앞에는 철심을 받고 양 옆으로는 날개를 단 대형 화살인 장군전을 사용해 왜군 함선을 격파하거나 왜군의 공성병기를 박살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자총통에 넣어 발사하는 대장군전인데 미사일을 연상케 하는 대장군전은 압도적인 위력으로 왜군 함대를 격파했으며 왜군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장군전은 조선 전기에 개발된 천자총통용 화전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자총통이 명종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6세기 이전부터 고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는 끄트머리에 화살총 모양의 철옥이 있고 3개의 날개인 철호를 부착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재질은 철제 또는 목재였습니다. 경기도감인 화포시건에는 무게가 약 35.8kg인 56근이고 사정거리는 약 1.26km인 900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 사관학교에서 재현한 대장군전이 400m 거리에서 화강암 틈새를 파고들어 80cm나 뚫고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현했을 땐 포대가 터질 우려가 있어 화약을 문헌에 기록된
정량보다 40%로 줄여 위력을 감소시켰는데도 이 정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대장군전 유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에게 패했던 구키 요시다카가 챙겨간 대장군전입니다. 안골 포해전 당시 우리 함대의 맹공의 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왜군이 자랑하던 니온마루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때 니온마루를 방패 삼아 겨우 목숨을 건진 구키 요시다카는 니온마루로 나라와 관통한 대장군전을 챙겨 일본으로 돌아갔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신의 패배 원인을 설명하는 증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군전은 구키 요시다카 가문의 가보로 대대로 전해졌으며 현대까지도 잘 보존된 유일한 실물로 2017년 잠시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진주 전시관에 전시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올려졌던 일본 쪽 장계에 조선군은 대들보를 뽑아서 대포에 넣어 쏜다거나 조선군이 쏘는 화살은 통나무만 하다란 말이 있어 성능은 확실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사용된 조선 수군 비장의 무기, 판옥선과 학포 총통 이야기였습니다.